네, 서울구치소 앞에 지금 이 시간 현재 분위기 배준석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 지난 3월 1일에 이어서 3월 8일 여의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서울구치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위기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절차장의 하자를 문제로 윤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그 부분을 법원이 지금 인용한 상황인데, 자, 검찰이 과연 7일 안에 항고를 할지 여부 지금 현재 최대 관심사입니다. 호준석 대변인님이 스튜디오로 지금 막 자리하셨습니다. 저희가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야권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께서 입장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이제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돼야 되는 것인데, 네. 유독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이제 그 법치 질서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편법적인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유독 가혹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인식을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네. 간첩들도 방어권을 보장받으면서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는데 네. 현직 대통령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었죠. 네. 공수처 수사권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영장 쇼핑도 그랬고요. 그래서 계속 한번 잘못 끼운 단추를 그다음 법원들이 그다음 재판부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채우지는 그런 용기는 내지 못하고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또 그다음 단추를 채우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이 재판부가 처음부터 잘못됐었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네.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그것이 수사권이 없다라고까지 명시 판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 문면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명시된 규정이 없고 대법원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다투지 않으면 나중에 상급심 가거나 심지어는 재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결정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구속 기간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부터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대변인님께서 방금 공수처의 위법성, 수사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공수처가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핵심인데 첫 번째는 아까 저희가 참고를 했던 법원에서 오늘 배포한 6페이지짜리 결정 사유, 그 내용은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왔던 내용을 요약한 것일 뿐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수처의 위법성, 구체적인 판단 항목을 보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법원의 오늘 결정에 대해서 우리의 위법성을 확인한 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또 밝혔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전인수죠, 아전인수. 그 문면을 다 보셨는지도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법률가들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면 그 결정문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지가 않았고 네. 그리고 명시적인 어떤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다투지 않으면 그다음에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멈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국회 소추인단이나 또는 그 민주당에서는 중앙지법에서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아니다. 그게 해소된 게 아니다라고 이제 결정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네, 교수님. 방금 이 부분입니다. 헌재 같은 경우도 뭐 8인 체제냐 9인 체제냐를 논란이 됐던 이유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혹시라도 추후에 절차적인 논란을 막기 위해서 9인 체제를 선호한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잖아요. 방금 호준석 대변인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렇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에 검찰이 중요 혐의에 대해서 아무리 재판과 수사를 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잡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잡고 가야 한다 대해서는 저는 사법부의 결정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그 과거의 김재규 사건 재판처럼 다시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부가 그동안에 또 공수처와 검찰의 또 수사기관이 두 개의 수사기관이 윤석열 피고 윤석열에 대해서 이 내란죄를 수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와 검찰의 역할 분담 또는 네. 협조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절차를 누락했다 네. 또는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법부가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공수처가 지금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면피형 발언은 네. 국민적 어떤 공감대를 가져가기 좀 어렵다. 아하.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수처든 검찰이든 책임은 굉장히 크다. 네. 그러면 그 크게 된 이유를 법원이 절차적으로 끄집어낸 거다. 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자 이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네.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네. 분명히 이 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요. 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이 협조해서 구속 기간을 쪼갰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그 하자를 최소화시키고 없앤 상태에서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지 못한 것을 법원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 공수처는 우리 책임은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공감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아, 공수처의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그렇습니다. 계시는군요. 그러면 이번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됐으면 방금 말씀하신 지금 공수처나 검찰의 절차상의 하자는 이걸로써 해소가 되고 이제 가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완전히 절차상의 하자가 해소가 됐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본류가 있겠죠. 구속 사유에 대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과 공수처는 부담을 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부담을 안고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재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지금 해소하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권이 있느냐 맞느냐 그것이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체포영장 청구했을 때부터의 그 과정에서부터의 적법성을 여기서 따져보겠다는 거. 1심 네, 재판부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이제 그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네. 판단이 된다면 이 문제는 어쩌면 이제 처음 그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지 모릅니다. 공수처가 일단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검찰로 넘겼는데 물론 공수처가 직접 수사는 못했죠. 네. 윤 대통령 직접 조사는 못했지만 그 앞서 관련자들을 다 수사했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1심 재판부가. 네. 자,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우리가 심리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네.